안녕하세요. 서울의 성동구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참 다양한 소재를 다룬 내용이 많더라고요. 소개팅 프로, 이혼한 남녀들만 모아서 소개팅을 시켜주는 프로 등등. 획기적인 소재의 프로그램을 볼 때면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세상에 저런 내용이 TV에 나온다고? 하며 놀란 눈으로 TV를 보았는데 말이에요. 야, 너도 한번 나가봐. 네 이혼 얘기 들려주면 바로 실시간 검색 1위 할걸? 됐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 왜? 네가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30대면 아직 한창이구만. 됐네요. 나는 그 인간들 생각도 하기 싫다. 저런 프로그램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피곤해진 건 바로 저입니다. 제 친구들이 너도 한번 저런 데 신청해봐라. 혹시 아냐라는 말을 하며 제게 잔소리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왕에 나가게 되면 네 전남편이랑 시댁 사람들이 얼마나 별로였는지 한번 얘기해보라면서 말입니다. 그렇죠. 저도 제 나이가 아직 한창 젊고 좋은 나이라는 것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작년에 이혼하면서 제가 남자에 질려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결혼이라는 그 자체에 질려버렸습니다. 야, 서희원, 너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해주는데 너 다른 남자 만나면 그따위로 살지 마. 알았어? 나야말로 할 소리야. 너는 그냥 결혼 자체를 하지 마. 알았니?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리고서 괜히 개고생 시키지 말고 너 혼자 살아. 서로 너무도 사랑해서 한 결혼의 끝은 저렇게 서로를 향해 칼이 담긴 말을 내뱉으며 끝이 났습니다. 원수보다도 더 못한 사이로 말이에요. 저랑 그놈도 처음부터 저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서로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좋아했으니 결혼을 했겠죠? 그놈과의 첫 만남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만남이었어요. 시온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워낙 아이들을 좋아했고 누군가를 보살피고 챙기는 일이 천성에 맞았던 터라 교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죠. 제가 일하던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큰 어린이집이었어요. 그 주변의 모든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출근을 하며 많은 부모님이 아이들을 등원시켜 주었죠. 선생님, 시온이 오늘도 삼촌이랑 왔어요. 와, 시온이 삼촌이랑 같이 왔어? 안녕하세요. 저희 시온이가 이거 선생님 드리고 싶다고. 아, 네. 시온이 고마워. 선생님 잘 먹을게. 시온이가 한 거 아닌데 삼촌이 했어요. 에이, 시온아. 시온이가 선생님 드리고 싶다고 했잖아. 네, 저의 전남편이었던 그놈과 저는 어린이집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놈은 저희 원생 중 한 명의 삼촌이었고 날마다 등원을 시켜주었죠. 저도 호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삼촌이 매일 아이를 등원시켜주겠어요? 항상 밝고 씩씩하게 인사를 건네는 그 사람의 모습, 그리고 티 없이 맑은 그 사람의 조카 아이를 보면서 집이 참 화목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셔서 초등학교 졸업 이후 쭉 엄마랑 둘이서 살아왔거든요. 이혼 후부터 친아빠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적부터 화목한 가정에 대해 동경이 있었죠. 어쩌면 제가 가진 그 동경이 그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희원 씨, 여기요. 늦어서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에이, 희원 씨, 기다리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처럼 저와 그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원생이자 그 사람의 조카였던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죠. 미래의 제 조카가 될 그 아이에게 초등학교 입학 선물까지 해줄 정도로 저는 그 집안 사람들과도 사이가 좋게 잘 지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는 가족여행에 함께 참여하며 여행을 다니기도 했으니 말 다 한 거죠. 야, 너 지금이야 좋은데 너무 화목한 집도 피곤하다. 진짜다. 너나 봐봐. 그 인간 집이 너무 화목하다 못해서 내가 누구랑 결혼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니까. 한 달에 2번씩은 가족끼리 모인답시고 사람을 들들 볶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친한 친구들은 그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고 저한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친구들이 좋은 시댁이나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그거로 생각했어요. 나는 저 친구들과 다르게 살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을 느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겪어봐야 안다더니 제가 제 발로 불길에 뛰어든 격이었어요. 희원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나. 저녁에 뭐하니? 여자들끼리 맥주나 한잔할까? 결혼 전이었습니다. 하루는 시모가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저녁에 여자들끼리,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끼리는 시모, 큰 신우, 작은 신우, 그리고 저를 뜻합니다. 아무튼 여자들끼리 맥주나 한잔 하자는 것이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야 예비시댁 식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게 좋았으니 얼씨구나 하고 좋다며 자리에 나갔죠. 자리에 도착하고 초반까지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큰 신우, 작은 신우 둘 다 성격도 호탕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이라 같이 있는 저도 금세 잘 어울리는 사이였죠. 그래서 희원이는 막내랑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야? 잘 얘기를 주고받다가 큰 신우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어디서 살 거냐고 말입니다. 아마 왕십리 쪽에 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언제 말씀드려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정엄마께서 새로 두었던 곳인데 이번에 세입자도 나가고 해서요. 저희가 들어가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없었던 이유는 집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그때 당시에는 돈을 모으는 과정이었지 많이 모으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때 마침 저희 친정엄마가 전세를 두고 있던 곳 세입자분이 나가셔서 엄마가 저희한테 그곳에 살라고 했고요. 그 얘기를 듣고 분명히 그놈도 좋다고 했었죠. 자기가 알아서 얘기한다길래 다 얘기한 줄 알았더니만 결국 제 입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사실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잘된 일이죠? 라는 마음만 있었죠.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모, 신우 2명 그렇게 3사람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집을 벌써 구한 거야? 에? 아니요. 집을 구했다기보다는 그냥 엄마가 갖고 계시던 집에 들어가는 거라. 구했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듣기 큰 신우가 가장 기분 나빠했습니다. 집을 구했으면 구했다고 말을 하던가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뭐지? 혹시 없는 형편에 우리 집 구해주시려고 돈을 알아보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진작 말을 해야 했구나 싶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됐고 어쨌든 그럼 뭐 정식으로 다른 사람 집에 계약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들어가는 거 물을 수 있겠네? 예? 굳이 뭐하러. 그 사람도 괜찮다고 했고 안 그래도 친정엄마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렸는데 엄마 집이랑도 가까워서요.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요. 접대부터 저도 슬슬 기분이 나빠서 말을 가리지 않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수 있냐라뇨. 친정엄마가 자식 생각해서 어쨌든 손해보고 그 집을 선뜻 내주신 건데 말이죠. 더군다나 제가 더 열받았던 게 뭔 줄 아세요? 물으라고 한 이유가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 이유를 시모가 당신 입으로 말했다는 게 더욱더 저를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엄마도 좀 서운하긴 하네. 나는 그래도 우리 희원이를 내 막내딸로 생각했는데 말이야.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돈이야 나보다 나이도 젊게 하시니 혼자 계셔도 괜찮지 않나? 저런 말을 하면서
자기야말로 혼자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 너는 벌써 친정엄마만 챙기는 것이냐며 제게 쓴소리를 해댔습니다. 결론은 이거였어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는 그 말이었죠. 여러분은 저 말이 이해가 되나요? 아니, 그 전에 이해가 되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심어요. 저희 친정엄마보다 겨우 2살 아래였습니다. 나이가 70이 훌쩍 넘으신 나이라면 저도 덜 열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모나 저희 친정엄마나 두 분 다 60대 후반이셨고요. 그리고 시모는 큰 신혼애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희원이 네 말은 결국은 우리 아들이 대릴 사이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한 게 맞는다면 나는 싫다. 그 집에 굳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돈도 차라리 세입자 새로 받아서 돈 불리는 게 나으실 거 아니야. 이야기를 듣자 하니 자기 아들이 자기랑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싫은 거였어요. 평생을 자기 옆에 끼고 살았는데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품에서 떠나보내기 싫다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제 표정이 안 좋아지자 이번에는 둘째 신호가 분위기를 중화한답시고 헛소리를 하나 더 얹었어요. 엄마, 언니는 희원이 오해하게 말을 왜 그렇게 해? 희원아, 저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너도 봐서 알 거 아니냐. 시온이 클 때도 그렇고 엄마랑 같이 살면 너희 부부 나가서 일할 때 엄마가 애들도 봐주시고 엄마도 그걸로 너희한테 용돈도 좀 받고 하면 서로 좋으니까. 언니 말 무슨 뜻인 줄 알지? 아니요, 전혀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끼워 맞추면서 어떻게든 저를 그 집에 들어와 살게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기는 싫어요. 어머니랑 형님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처럼 가끔 어머님이랑 형님들 만나서 같이 밖에서 어울리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한 집에서 살게 되면 부딪히는 일도 많아질 테고 무엇보다 신혼생활인데 저희 둘이서 지내고 싶어요. 어머, 얘 너는 무슨 그렇게 선을 딱딱 긋니? 선을 긋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친정엄마 그 사람 대리 사이로 부려먹고 그러시려고 아파트 내주신 거 아니세요. 어머니 말씀처럼 그 집에 세입자 받는 게 낫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집을 해올 형편 안 되는 거 뻔히 아니까 배려해 주신 거예요. 네, 누구네 집이 돈이 얼마나 있다 뭐 이런 거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좋진 않았어요. 반면에 저희 친정은 엄마가 워낙 열심히 하신 탓에 경제적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집도 저희 엄마가 먼저 얘기하신 거였습니다. 결혼하면서 돈 갖고 부딪히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아예 못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아차, 거기에 가장 큰 불을 지핀 건 그놈이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싸웠어. 그냥 말로만 알았다고 하고 무시하면 될걸. 그리고 솔직히 엄마 말이 틀린 거는 아니지. 어차피 결혼하면 다 가족인데. 먼저 살아본다 생각하고 한 몇 년 들어가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나도 자기한테 좀 서운하다. 시댁 식구들과 기분 나쁜 술자리 후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얘기했을 때 그놈은 저에게 저딴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우리 누나들이랑 엄마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는 질색을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가 아무리 좋아도 너 벌써 이러는 거면 나는 싫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말이 다시 생각해보자였지 헤어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포기할 줄 모르고 한 달이 넘게 3개월이 다 되도록 제게 빌고 또 빌었어요. 당시에도 제가 미쳤던 것 같습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저를 뜯어말리고 싶어요. 저는 그놈의 끈질긴 매달림에 결국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결혼 전 제가 정해놓은 약속 덕에 시댁 식구들과 볼 일은 적었었죠.
명절에 그리고 시모 생일 정도에만 저는 찾아뵙는 거로 했어요. 신혼생활도 저희 친정엄마가 마련해 주신 집에서 했죠. 그러던 중 그놈 직장이 부산 쪽으로 발령이 나서 시댁 그리고 친정에서 한참은 떨어진 양산으로 저희 부부는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놈이 자동차 기술 쪽으로 나름 큰 회사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친정엄마야 일이 그러니 어쩌겠냐고 하시며 저희의 이사를 지지해 주었지만 그때도 시댁 식구들은 우리 아들, 우리 막내 지방 가서 고생하면 어쩌냐 아주 새 여자가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누가 보면 전쟁터라도 내보내는 줄 알았을 거예요. 내가 다녀올게. 다녀와. 하지만 부산에서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한 그놈과 달리 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이며 공교육 기관도 인원 채용이 많이 닫힌 상태였죠. 그나마 다행히 돌봄 교실 같은 것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가서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정도이다 보니 제가 벌어서 쓰던 돈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생활의 80% 이상을 그놈이 벌어오는 돈으로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놈의 차별과 건방짐,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행패가 말입니다. 올케 집에 있지? 우리 3시쯤 도착하니까 밥 좀 먹을 수 있게 해줘. 아니, 서울 근처에 바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천에 가도 바다가 있고 강원도에 가도 있는 그 바다를 굳이 부산까지 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댁 식구들은 힘들지도 않은지 2주에 한 번씩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늘 제게 밥을 차려달라, 운전해서 어디를 구경시켜달라, 아주 사람을 들들 볶았어요. 나 이번 주엔 바빠. 그리고 그만 좀 오시라고 하면 안 돼? 아니면 당신 있을 때 오시라고 해. 아, 또 왜 그래? 다 희원이 너 가족이라고 좋다고 오는 건데. 나 바쁜 거 알잖아. 그리고 당신 돌봄 그거 하루에 고작 몇 시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유난이야? 남편, 그놈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 너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좋아서 그러는 건데 왜 너는 그렇게 싫은 티를 내냐며 되려 제게 뭐라 했죠.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하련다라는 생각으로 그날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놈이 알려준 것인지 시댁 식구들이 불쑥 나타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가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오기로 한 그날 제게 전화가 오는 시댁 식구들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카톡을 남기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받냐? 몇 시에 도착하니 밥 좀 해놔라 라면서 말입니다. 제가 미쳤나요? 문자며 전화며 다 무시하고 혼자서 해운대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얼마 지났을 쯤 남편님의 시댁 식구들한테 오는 전화와 연락으로 제 핸드폰은 불이 날 것 같았죠. 야, 서희원!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대체 어디야? 엄마랑 누나들 계속 밖에서 기다린대. 너희 가족이면 네가 가서 챙겨. 나는 아직 불편해서 같이 못 있겠어. 제 말에 그놈은 어이가 없다는 듯 화를 냈어요. 제정신인 거니 시댁 식구들한테 왜 그렇게 버릇없이 대하냐면서 말입니다. 너 말 진짜 웃기게 한다? 버릇? 너 지금 버릇이라고 했어? 네가 지난달에 우리 엄마한테 한 행동 생각해봐. 네가 나한테 지금 버릇 운운할 상황이야? 제가 왜 저렇게까지 했느냐고요? 시댁 식구들이 오기 몇 주 전 저희 친정엄마와 이모가 오셨어요. 오랜만에 바다 구경도 하고 싶으시다면서 친정엄마가 이모와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오셨죠. 그놈한테도 한 주 전부터 미리 말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엄마와 이모가 오시니 그 주 주말에는 시간을 좀 비우라고 말이에요. 아유, 손서방이 많이 피곤했나 보네. 괜찮으니까 우리끼리 나가자. 그 인간 그 전날 새벽까지 술 퍼먹고 들어와서 저희 엄마와 이모가 지내시는 주말 내내 방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적당히 써. 다음 달에 엄마 생신이니까 올 때 국밥도 좀 포장해와 주라. 그 미친 자식이
엄마와 이모를 모시고 나가는 저한테 전화를 걸어 말한다는 게 저딴 소리였습니다. 카드 적당히 쓰라고 말이에요. 왜냐고요? 그 다음 주가 자기네 엄마 생일이었거든요. 거기다 써야 하니 적당히 쓰라고 하는 거였죠. 열 받죠. 당연히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저 소리 듣고 카드로 엄마랑 이모 옷 한 벌씩 사드렸어요. 물론 그날 저녁 엄마와 이모를 배웅하고 나서 들어간 집에선 그놈이 황소처럼 씩씩거리고 있었죠. 야, 너 제정신이야? 80만 원? 80만 원을 썼어? 아니, 제정신이겠냐? 80만 원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진작에 돈이나 쓸 걸 그랬다. 너 정신 좀 차리게. 친정엄마와 이모가 계시던 1박 2일 내내 산송장처럼 퍼질러 있던 게 80만 원 쓴 카드 문자를 보고는 눈이 번뜩이며 있더라고요. 저는 마구 따져댔습니다. 그깟 80만 원 내가 당장 줄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네 식구 2주에 한 번꼴로 와도 나는 그때마다 반겼고 밥까지 갖다 바쳤고 네 조카며 누나들한테도 이것저것 구경시켜줬다. 그런데 너는 겨우 1박 2일 있다가 가는 우리 친정엄마랑 이모한테 뭐 한 거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돈 버느라 밖에서 힘든 거고 막말로 너는 집에만 있는데 야, 그래 그거 돌봄. 그거 학교에 몇 시간 나가는 거? 그래 그거 힘들다고 치자. 그래도 나보다는 적게 일하잖아. 그거 체력 돋다 뭐 할래? 시댁 식구가 남이야? 어? 그러는 너는? 네 말대로 우리 엄마랑 이모가 남이야? 진짜 웃기지도 않아. 우기려면 너부터 똑바로 하고 우겨. 그렇게 돈 벌고 일하는 거로 따지고 들 거면 나 너 돈 안 받을 테니까 너는 네 식구만 챙겨. 나는 우리 엄마 챙길 테니까. 전날 저 사건으로 너는 네 식구 챙겨라. 나는 내 식구 챙기겠다. 네가 주는 돈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는다. 크게 싸운 상태였어요. 실제로 저는 전날 이후 제 전공 살려서 해운대에 있는 친구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있었죠. 어떻게든 그놈보다 더 많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놈이 제게 어떻게 시댁 식구한테 이러냐, 난리를 쳐도 저 전화를요, 절대 그 인간들 있는 곳으로 안 갔습니다. 집 비밀번호도 남편 놈한테 안 알려줘서 그 자식도 자기 식구들이랑 밖에서 잤어요. 이미 시댁 식구들이랑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황. 남편 놈과도 뗀뗀한 상황에 저는 시모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모 생일 이틀 뒤가 마침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라 그놈과 저는 함께 서울로 올라갔죠. 자기야, 우리 그만 싸우자. 오늘 엄마 생신이고 모레면 장모님 생신까지 있는데 우리 좋게 하자. 웬일인지 그 자식은 제게 먼저 사과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양가 어머님들 생신 때문에 온 건데 얼굴 찌푸리지 말고 좋게 있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 엄마 생신자리 그리고 장모님 생신자리 식사 비용은 자기가 할 테니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자기가 보너스를 받은 게 있다면서 그걸로 다 하겠다고 말입니다. 당신 말대로 지난번에 내가 장모님이랑 이모님한테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 나 오늘 이후로 진짜 잘할 테니까 인상 찌푸리지 말자. 그놈이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까지 하는데 저도 가만히 뚱해 있을 순 없더라고요. 그래, 나한테 우리 엄마가 소중하듯 너한테도 너희 엄마가 소중했겠지. 둘 다 아직 맞춰가는 중이다 보니 이런 거로 부딪혔나 보다. 잘 맞춰가자며 저는 그놈이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시모랑 시누이들 선물까지 사서 그 자리에 갔어요. 여긴 왜 왔어? 안 올 줄 알았더니? 그러게 아예 우리랑 인연 끄는 거 아니었어, 올케? 시모의 생일은 한정식 집에서 했어요.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제게 가시밭길이나 다름없었죠. 2명의 시누이 그리고 시모가 저를 죽일년 보듯 쳐다보고 죽일 듯이 말을 했거든요. 아이 그만두래 진짜. 이거 오늘 나랑 이 사람이 사는 거니까 다들 마음 상한 거 있으면 풀고 오늘 엄마 생신인데 이런 날까지 서로 인상 찡그리지 말자. 죄송해요 어머니, 형님. 제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이거 별거 아닌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사와봤어요.
그렇게 잡아 죽일 것처럼 굴던 새 모녀는 제가 내민 고가의 선물을 받아들자 이내 잠잠해지기 시작했죠. 무슨 코미디 프로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희원이 너 지난번 진짜 심했던 거 알지? 너 진짜 심했어. 나랑 언니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말이야. 어? 내가 집에서 노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너한테 밥 좀 하라고 한 거지. 네가 일하고 돈 벌었어 봐. 우리가 시키니? 아무리 참으려 해도 역시나 신우들이나 시모는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날이 날이니만큼 그리고 그놈과 함께 약속한 만큼 꾹 참았습니다. 그 인간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제가 만들고 있던 유튜브 콘텐츠가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갈 길 잘 가고 있으니 마음대로 떠들라고 하는 생각으로 웃으며 흘러들었습니다. 그렇게 얹힐 것 같던 시모의 생일은 끝이 났어요. 고급 한정식 집이라더니 음식값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죠. 서희원, 당신 또 걱정하고 있지? 뭐가? 뭐긴 내가 우리 엄마 생일에만 이렇게 쓸까 봐 그러고 있는 거잖아.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시모와 신우 둘을 보내고 나서 계산하고 나오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놈은 나오자마자 제게 대뜸 저런 말을 해댔습니다. 저런 대화 스타일 혹시 겪어보신 분들 계시려나요? 자기가 먼저 캥겨서 상대한테 너 그랬지? 하고 떠넘기는 거요. 그놈이 꼭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며 장모님 생신 때도 돈 쓸 거라는 둥 저를 이상하게 몰아갔어요. 그런 생각한 적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자. 엄마랑 심야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아, 어떡하지? 내가 깜빡하고 만종이랑 술 약속을 잡았네? 아. 당신이 예매하라고 해놓고 그걸 까먹으면 어떡하냐? 엄마 옷 다 입고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야, 나 잠깐 얼굴만 보고 갈 테니까 장모님이랑 보고 있어. 영화 마치기 전에 영화관 가 있을게. 그때 그냥 우리 엄마 생일 내가 챙기겠다고 할걸. 내가 멍청이같이 그놈 말을 믿는 게 문제였어요. 자기가 장모한테 심야 영화 보자 떠들어내놓고 그걸 까먹고 친구랑 술 약속을 한 인간인데 뭘 기대한 제가 잘못이었죠. 결국요. 그날 저녁에 저랑 엄마 둘이서만 영화를 봤습니다. 그놈이요? 영화 끝나기 전에 오긴요.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술이 잔뜩 취해서 저희 친정집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인간도 당신 사위라고 북엇국까지 끓여주셨네요.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올랐지만 그래도 친정엄마 앞에서 사이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꾹 참았습니다. 그놈이 서울에 와 있는 그 짧은 기간 내내 밤마다 술 퍼먹으러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도 꾹 참았어요. 자기도 사람이면 장모님 생신인데 그날은 그래도 조절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놈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손서방 아직 멀었다니? 아유, 이거 음식 다 나왔는데. 잠깐만 엄마, 나 전화 좀 할게. 친정엄마 생신 당일 시모가 예약했던 그 식당에서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저희 이모 이렇게 세 사람은 남편 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중간에 식당에서도 다음 예약 테이블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음식을 밀어넣어서 테이블의 음식은 다 차려진 상태였어요. 엄마는 손서방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며 애써 웃음을 지으셨죠. 아니, 그놈의 자식은 뭐 하는 거야? 어? 엄마와 달리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모는 잔뜩 불편한 티를 내셨죠. 대체 제정신이 박힌 놈이면 장모 생신에 코빼기 하나 안 비추고 온다간다 연락이 없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저 역시 이모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친정엄마도 같은 생각이셨겠죠. 아니, 아마 더 속상하고 화나셨을 겁니다. 남자는 바빠야 좋은 거야. 됐어. 일이 많은가 보다.
일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수도 있지 뭐. 아유, 좀 잘 돼서 서울로 오면 좋겠다. 엄마가 희원이 너 없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 있지? 미안해, 엄마. 어머, 딸, 왜? 엄마는 너희 바쁜 게 훨씬 좋아. 안 그래, 언니? 아유, 그래. 그게 낫다 그래. 너는 참 속도 좋다. 얘네들 나이에 바빠야 좋은 거지. 딸, 이거 맛있다. 얼른 먹어. 이따가 포장해서 손사봉 오면 좀 챙겨주자. 괜찮다. 너희 나이에는 바쁜 게 좋은 거라며 너무 밝게 웃어주시는 친정엄마를 보는데 더 죄송스럽고 미안했습니다. 결국 그날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남편이라는 인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엄마와 둘이서 보냈을 때는 단 한 번도 초라하거나 서글프다고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그날 엄마의 생신은 너무 초라하고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놈은 그런 재속도 모른 채 그날 새벽술에 잔뜩 취해 나타났고 대화조차 되지 않아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에 던져두었습니다. 아, 속 쓰려, 희원아. 나 물 좀. 다음 날은 저희 부부가 다시 양산으로 내려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친정엄마는 이것저것 밑반찬을 챙겨주시겠다며 그날 새벽부터 정신이 없으셨죠. 저도 덩달아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전날 마신 술 때문에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일어났죠. 부스스한 상태로 자기 살아야겠다고 물부터 차는 그놈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열이 뻗쳤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냉수 한 사발을 퍼다가 그대로 그놈한테 끼얹어 버렸어요. 물에서 갓 잡아 올린 화로처럼 아주 펄떡벌떡 하더군요. 아우, 뭐야 갑자기.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너지. 이제 좀 사람 같네. 저는 그놈에게 대체 어제 어디서 뭐 한다고 연락을 안 받은 거며 어제가 무슨 날인 줄은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붕어 새끼도 아니고 설마 너희 엄마 생일이랑 이틀밖에 차이 안 나는 우리 엄마 생일을 잊은 것도 아닐 테고 그냥 뻔히 다 알면서 무시하고 안 온 거네? 맞아?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겨우 그런 것 가지고 사람한테 물을 끼얹냐? 겨우? 너 지금 겨우라고 했어? 겨우 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화가 나던지. 그래요. 생일이 평생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돌아오고 그 다음 해에도 돌아오는 게 생일 맞죠. 그런데 저는 그놈의 이중적인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시댁은 너의 새로운 가족 아니냐. 가족끼리는 사소한 거 다 챙기는 거라고 해놓고는 정작 자기는 저희 친정집이며 저를 이방인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놈은 양산에 내려간 이후로 제가 이전보다 돈을 못 벌자 얼마나 차별을 했는지 몰라요. 명절에 선물하죠. 자기 집에는 고기며 선물 세트며 바리바리 싸들고 가놓고는 우리 집에 갈 때는 자기가 회사에서 받은 선물 세트 그거 들고 가려다가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판한 적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 외에도 돈 한 가지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무시한 줄 모릅니다.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직장 때문에 내려온 건데 말이죠. 저는 원래 오기 싫었어요. 제 일이 하고 싶었고 주말 부부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자기랑 딱 3년만 내려가서 같이 있다 오자. 그러면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지낼 수 있다며 떨어져 있지 말자고 했었죠. 그러면서 그곳에도 일자리는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요, 많았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제 선택으로 가게 된 지방에 그 일로 인해 직장을 잃은 거지만 참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그런 게 가득 쌓인 상태에서 그놈이 저희 엄마 생신에 그따위로 행동을 했고 저는 참지 못하고 터졌어요. 냉장고로 성큼성큼 걸어가 전날에 저희 엄마가 그 한정식 집에서 당신 사이 먹이겠다고 포장해온 음식을 그대로 들고 와 그놈 면상에 던져버렸어요. 그래! 그깟 생일! 우리 엄마는 겨우 그깟 생일이라!
자기 먹는 것보다도 술에 절어서 허우적거리는 사위놈 주겠다고 이걸 굳이 포장까지 해서 왔다.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왜? 우리 친정은 네 가족이 아니야? 그렇게 아까웠어?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차라리 나한테 얘기라도 하지. 미안하다. 내가 너희 엄마가 너무 불편해서 그 생일 자리는 못 가겠다. 내 돈이 너무 아깝다.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하지? 얼마나 엄마랑 내가 비참한 줄 알아? 엄마가 들을 수 있다는 거 망각한 채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어요. 그렇게 제가 미친 사람처럼 쏘아대면 적어도 그놈이 사과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장모님 죄송하다고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그깟 생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난리야? 아침부터 진짜. 야, 그래. 내가 장모님 생신 좀 깜빡했다. 그게 그렇게 죽을 죄냐? 어? 야, 너 돈으로 장모님 식사하신 거 돈 내서 그래? 우리 엄마는 내가 거하게 해드렸는데 너희 엄마 안 챙겨서? 참네. 야, 막말로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엄마 챙겨드리면 됐지. 저딴 소리를 해댔어요. 눈물도 안 났습니다. 그냥 오만 가지 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씩씩거리면서 저를 노려보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데 내가 대체 왜 이 인간이랑 결혼한 건가? 내가 나한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생각이 들었죠. 그래. 너희 엄마는 네가 챙기고 나는 내 엄마만 챙기면 되는 거지? 마음이 식으니 차가우리만큼 냉정해지더군요. 네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묵묵히 짐을 쌌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친정엄마께는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라. 잘 도착해서 전화 드리겠다고 한 후 저는 그놈과 함께 다시 양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양산으로 내려온 후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 자식한테 복수를 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간단하더라고요. 돈 갖고 유세 떠는 놈한텐 똑같이 돈으로 유세를 뿌려야죠. 그때부터 저는 온갖 유세와 차별을 두기 시작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친구와 함께하는 콘텐츠가 성장하고 있었다고요. 어마어마하지는 않아도 일반 직장인 월급보다는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너는 네 가족만 챙겨라. 나는 내 가족만 챙기겠다를 시작했죠. 그놈과는 정말 말 한마디 없이 지냈습니다. 한 집에 살 뿐 어떠한 교류도 없었죠. 그러던 중 그놈과 제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희한하게 어느 주말 저희 친정엄마와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양산에 놀러 온 거예요. 양쪽 집안은 저희 부부의 사정을 몰랐기에 다 같이 식사를 하자며 식당을 예약했죠. 엄마, 이거. 어때? 아, 이거 이모 것도 있지? 저는 친정엄마와 이모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시댁 식구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말입니다. 어머, 사돈 뭐 받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요새 돈을 잘 버나 보네. 시모는 저런 말을 하면서 자기 것은 없냐는 식으로 제게 말을 던졌어요. 어떤 의미로 던진 말인지 알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예, 좀 벌어요. 저리 대답만 하고 다시 식사를 이어서 했습니다. 시모나 신우들이나 남편도 당황한 듯 했어요. 엄마, 이모, 다 드셨어요? 우리 다 먹었지. 그럼 우리 일어나요. 내가 스파 예약해뒀어. 당황하든 말든 저는 태연하게 저희 친정엄마와 이모만 챙겼습니다. 그런데 시모와 2명의 신우는 제가 당연히 자기들 것도 예약한 줄 알았나 봐요. 허겁지겁 먹으며 자기들 거의 다 먹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추하더군요. 그 옆에서 남편이라는 인간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하며 잔뜩 오른 화를 참고 있는 게 눈에 보였죠. 어머, 정말? 엄마, 오늘 올케덕에 호강하겠네. 역시 우리 희원이 감각이 장난이 아니네. 네? 아니요. 저는 저희 엄마랑 이모랑 제 것만 예약했는데 형님이랑 어머님도 받으시게요?
그러시면 저 사람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저희가 자기 집은 각자 자기가 챙기기로 해서요. 저는 그쪽 집안 식구들에게 칼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스파를 받고 싶으면 당신네들 귀한 막내 아들한테 얘기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간신히 화를 참고 참던 남편 놈은 터지고 말았죠. 야, 서희원! 그놈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면서 말이에요. 지금 어른들 모셔두고 대체 뭐하는 행동이냐며 제게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뭐하는 짓이긴? 네가 얘기한 대로 하는 짓이지. 네가 생각한 게 이런 거 아니야? 네 말대로 자기가 번 돈 자기 가족한테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열받아? 너는 우리 엄마 생신 가지고 겨우 그깟 생신인데 뭘 난리냐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너야말로 그깟 스파숍 하나 가지고 왜 난리야? 그때 제 얼굴에 시원한 게 끼얹어졌어요. 다름 아닌 시모가 제게 사이다를 끼얹은 것이었죠.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디서 싹수 없게 말이야. 너 우리 아들이 너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양산까지 와서 개고생하는데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시모가 제게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자 저희 엄마와 이모 역시 난리가 났죠. 말씀드렸다시피 한 성격하시는 저희 이모는 시모가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이 시모에게 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남편과 신우들은 그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디서 지금 내 조카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가. 뭐? 애를 먹여 살려? 말은 바로 해, 이 아줌마야.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 애 고생 안 시키겠다고 자기 좋자고 끌고 내려온 게 누군데 지금? 그 다음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상상이 가실 겁니다. 이미 저희가 있던 테이블은 음식이 나뒹굴고 난리가 났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저는 그날 그 사건 이후로 그 자식과 이혼을 하게 되었죠.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니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골탕 먹일까 생각을 하고 그 자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얼굴만 보면 으르렁거리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니 어쩌니. 이건 부부가 아니었어요. 이혼을 조정하면서도 거의 누가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가가 중점이었습니다. 위자료요? 당연히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정말 온갖 거를 다 끌어서 소송했거든요. 그 자식으로 인해 경력이 끊겼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남편 하나뿐인 그곳에서 느꼈던 상실감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치열한 소송 끝에 저는 작년에 이혼하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엄격한 말. 야, 서희원! 너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해주는데 너 다른 남자 만나면 그따위로 하지 마. 알았어? 나야말로 할 소리야. 너는 그냥 결혼 자체를 하지 마. 알았니?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리고서 괜히 개고생 시키지 말고 너 혼자 살아. 이런 말을 내뱉고 말입니다. 지금 그 인간이 그 집 식구들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는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현재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왕성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제 전공을 살려 활발하게 운영 중이죠. 그 사람 조카들도 볼 수 있는 콘텐츠라 그 집 식구들은 제 모습을 종종 보긴 하겠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적은 내용 전부였습니다. 제 결혼생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참 치졸하고 쪼잔하고 유치하죠? 왜 그렇게까지 싸워야 했는지 가끔은 지난 시간에 제가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 인간과 이혼한 건 하나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200% 들거든요. 저는 과거에 저처럼 돈 때문에 나의 경력 단절로 인해 작아져 있는 여성분들이 더는 안 나오길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습니다. 아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 정말 잘해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힘내요. 그럼 안녕!